예,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바로 실제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의 주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전세하시는 분들 확정일자 꼭 찍으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거 하니까 제가 좀 전에 강의했던 일부 말소기준 권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자, 1억 8천에 경매 감정가가 얼마든 1억 8천에 낙찰이 됐다.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다가구라고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다가구에는 은행 대출이 있겠죠. 그리고 다수의 임차인이 있겠고, 요즘 문제가 되는 세금이 나올 수 있겠죠. 세금은 확정은 경매 당일날까지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왜 갭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 물어보시면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잘 편하겠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일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수의 임차인과 대출이 있고 세금 관계. 세금은 요번에 전세 사태에 대해서 정부 보완에 의해서 이 당해세를 뒤로 넣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해세가 이게 뒤로 들어가가지고 해서 보상받을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소견입니다. 자, 경매비용. 자, 배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인들 서울 기준으로 할게요. 서울 기준. 7,500에 2,500만 원. 언제 개정됐죠? 2010년도.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500만 원 이상 쓰신 분들은 이것도 못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끼질 못하는 거예요. 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계속 4년, 2년, 3년 단위로 변해왔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 1억 8천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억 8천 했다고 하면은 최우선 변제되는 순서는 일단은 경매비용 500만 원 받아갔다 손 치고요. 순서가. 다음에 임금채권. 임금채권은 그냥 공장이나 이렇게 사장님들이 사업하시다가 있는데, 저는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이거 못했는데, 회사 매각 비용에서 임금채권하고 퇴직금은 먼저 줍니다. 3년치 퇴직금하고 3개월치인가요?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없다 손 치고 복잡하니까. 다수의 임차인 2명이 있다고 할게요. 자,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내가 전입만 하면 됩니다. 전입만 해도 돼요. 우선 변제권은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 받으려고 하면 확정일자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 응? 그리고 전입하고 확정일자하고 갭이 생기죠. 하루 차이. 이거 어떤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가지고서 그 차이에 어떻게 해서 파려고 하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거 전문가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 혼동되게만 해. 이게 갭이 있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임차인들 중에서 없는 사람이니, 임차인 A라는 사람이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언제 했냐? 2000년도 10월 1일. 요거 임차인 B는 1년 뒤에 21년도 10월 1일 6천만 원 똑같이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근저당이 이 사람보다 먼저 있네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아니네. 근데 여기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A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입만 했어요. 그리고 임차인 B는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18년도 10월 1일 날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사라지는데 최우선적으로 먼저 주는 것들은 소액 임차인들 여기 있죠. 자, 요거 대전이라고 기준으로 할게요. 광역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광역시 기준으로. 자, 2018년도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 최초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이 18년도에 돼 있네요. 채권 금액이 5천만 원 빌려줬다고 할게요. 2018년도 9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해당되겠네. 소액 임대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먼저 받아가네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018년도에 은행이 돈을 꿔줬어. 5천만 원.
근데 자기가 못 받을 게 얼마라고 생각하면서 5천만 원을 끊어줬겠어요? 소액 임차인들 2천만 원씩은 생길 수도 있으니 방공제라는 걸 해요. 은행에서 방이 원룸 하나당 2천만 원씩 막 빼고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최우선 변제로 빠져나갈 거는 그냥 해준다고. 여기 근저당이 여기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잖아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은 어디요? 소액 경매 비용하고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는 건 경매 비용, 임금 채권, 소액 임차 보증금하고 당해세잖아요. 이거보다 근저당은 우선 변제권이잖아. 우선 변제권. 말소 기준 권리 애우셔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됐던 게 18년도니까 법은 변한다. 그래서 18년도에 돼있던 소액 임차인 보호법 최우선 변제 금액을 따라가야 된다. 은행 또 보호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18년도 은행 또 보호해 줘야 되니까 18년도에 돈을 꿔줬을 때 방마다 2천만 원 감하고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꿔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설사 경매가 지금 22년도에 났다고 하더라도 22년도 기준은 2,3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 또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2천만 원만 주라 라고 해서 두 사람은 다 해당이 되죠. 전입신고는 했으니까 둘 다. 그래서 첫 번째 경매 비용 빠져나가고요. 배당 순서가 2번 2천만 원씩 받아가죠.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받아가고 요거 받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세가 2천만 원 있다라고 할게요. 최우선 변제니까 앞서니까 요것도 빠져나가죠. 제가 빨간 거로 해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요 빨간 거 갈색으로 할게요. 갈색 이제 지워야 되니까 갈색 요렇게 해가지고서 2천 세금까지 받아갔던 칠게요. 요거는 지금 요번에 특별법 만든 거 그거는 예외하고 그전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제가 또 따로 강의를 할게요. 이게 정부의 대책은 결코 세입자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신기한 결과를 제가 한번 경매 낙찰 비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일단 받아갔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를 받으려고 하면 소액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우선 변제권.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었지언정 우선 변제는 안 된다. 그래서 물건과 겨룰 수 있게 하는 거는 확정일자와 받아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은 거를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많으니까 물권화 경향이라고 하죠. 물권화 시켰다. 대신에 확정일자는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근저당 처음부터 지워갈게요. 이 은행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감안하고 은행이 이제 경매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5천만 원 껐죠. 그러니까 1억 8천 중에서 이거 주고도 금액이 남았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받으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빠르잖아. 은행이 2018년도니까 5천 가져갑니다. 그럼 띄울게요. 5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누굴 줄까요? 얘가 전입신고가 더 빨리 돼 있어. 1년이 20년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21년도 얘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얘는 안 받았어요. 그럼 임차인 B를 줍니다. B. 이 강의의 핵심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B를 줘요. B를 줘서 자 치우고 4천만 원을 줍니다. 4천만 원. 그러니까 요 B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2천만 원을 받고 4천만 원을 받아가서 6천만 원을 다 받아갔죠. 다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띄울게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 임차인 요거 있는데 요건 받아갔고 요게 말소 기준 권리 요 금액은 사라졌죠. 찌워야죠. 그럼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굽니까? 얘가요?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제가 일부 했어요.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거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게 맞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얘가 됩니다. 얘가 말소 기준 권리. 21년도 들어왔죠. 21년도 10월이니까 21년도 5월 10일 날이 최우선 변제 금액의 기준 날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받아갔으니까 끝났고 얘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21년도니까 얼마가 됐죠? 7천에 2,300만 원. 그래서 7천에 2,300만 원. 7천에 2,300만 원. 이게 순서가 틀렸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못 받은 이 기준에 의해서 얘죠, 얘. B의 기준에 의해서 2025년도 그래서 3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갑니다. 여기에서. 맞소 기준 권리는 계속 바뀝니다. 이거 혼동되시면 안 돼요. 맞소 기준 권리 다시 한번 보세요. 맞소 기준을 계속 변환한다. 맞소 기준 권리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받아가면 그 다음 것들이 맞소 기준 권리가 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줘야 된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맞소 기준 권리에서 돈을 다 받아가신 분들은 찌워지고 이렇게 5천만 원 찌워지고 다음에 맞소 기준 권리 있는 사람의 최우선 변제 금액의 금액을 쫓아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게 300만 원을 7번째로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대금 중에서 지금 2,200만 남았거든요. 다 주고 나 보니까 여기에 금액이 얼마예요? 1억 5,800. 1억 5,800. 근데 1억 8천이잖아요. 2,200은 일반 채권으로 2,200만 원만 받아가게 됩니다. 이게 8번째가 되는 거죠. 8번째가.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 사람보다도 1년이 빠른데도 이렇게 배당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A라는 사람은 4,500만 원만 받아가게 됐고 보증금에서 B라는 사람은 6천만 원만 받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되고 이 기준 시점, 말소 기준 권리는 앞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받아가면 찌워지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의 시기, 기준 시점에 따라서 또 변해서 증액된 것만큼은 최우선 변제를 해주지만 우선 변제권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경향을 줬으니까 일반 채권을 해서 내가 2,200 받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못 받아갑니다. 세입자가 딸랑 2명이겠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뭐 10세대, 2세대 그러니까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된다. 요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